대구가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았죠. 비조정 대구찜, 조정지역 해제 이슈 대구행.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시그널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은 좀 오일 타입을 공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가 납입 횟수가 많다 이러한 분들은 3구 타입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높은 층이 당첨이 됐을 때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샀던 물건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좀 투자해도 괜찮은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달에 목포 신한인스빌 공가주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행크 회원분들이 많이 당첨이 되셔서 계약을 하셨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요가 있고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도 가능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크 회원분들이 또 많이 매도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카페에도 후기가 많이 올라왔고, 총 13호가 나왔었는데요. 행복재테크 회원분이 11호를 계약을 하셨고, 플러스 1호는 행크 회원분은 아니지만 송사무장 쇼를 보고 당첨이 돼서 현장에 오셔서 계약을 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송사무장 쇼 촬영을 하고 오는 순간에도 두 분이 매도 계약이 돼서 총 6분이 매도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한 개 호실이 전세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13개가 나왔는데 행복재테크 카페 활동을 하고 계신 11분께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송사무장 쇼를 보고 행크TV 회원분이 계약을 해서 총 13개 중에 12개를 계약을 했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6개는 매도 계약까지 지금 이루어졌고, 한 개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분은 1, 2년, 2년 보유하고 완벽하게 또 수익을 거두는 그런 전략까지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넘어가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실행을 하셨던 분들은 짧게는 계약 당일날 이렇게 매도 계약을 이뤄내신 분도 계시고, 길게는 지금 3주 만에 매도 계약을 하셨는데요. 세후 6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 돈이 들어가지 않고 풀피 세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찰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아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물건은 지난번과 동일한 공가주택이고요. 대구에 있는 센트럴파크 대연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지난번 목포와 다른 점은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LH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이고요.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다시 LH로 명도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됐기 때문에 준신축 아파트이고요. 이번은 목포와 다르게 전국에 있는 분들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구 당해 지역에 계신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나는 신청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6월 28일이에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대구광역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첨이 되면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재당첨 제한이 있거든요. 이 공고가 났을 당시에 대구가 조정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지역이 해제가 7월 5일자로 돼도 이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간다고 제가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해도 이 재당첨 제한은 역시 걸리고, 그리고 청약 통장도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좀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타입이 3구 타입과 5일 타입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40 타입 초과의 경우에는 1순위 내 경쟁이 생기면 3년 이상의 무주택 구성원, 그리고 저축 총액이 많은 분으로 순번이 정해지는데요. 저축 총액이 많다라는 건 매월 10만 원까지만 인정 금액으로, 인정 금액이 높은 순으로 순번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용 40 이하 3구 타입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건 동일하고요. 여기는 저축 총액이 아닌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청약통장을 만들면 은행원들이 2만 원씩만 넣으세요 해서 2만 원씩만 꾸준히 넣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3구 타입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은 좀 오일 타입을 공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축 총액은 적지만 내가 납입 횟수가 많다 이러한 분들은 3구 타입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고에서, 우리 공고 보면 딱 검정 글씨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평형별로 요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는 포인트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전체 글씨 중에서도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나중에 좀 투자를 할 때 더 실수하지 않고 매익을 잘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지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 문주를 보시면 네임이 LH 대구대연 3단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LH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임대아파트라는 안 좋은 인식을.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센트럴파크 대연으로 네이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호재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신축이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입을 보면 3구 타입이 17평형, 5일 타입이 22평인데 3구 타입의 경우에는 1인 세대가 살기 좋은 평수이고요. 5일 타입의 경우에는 신혼부부까지 살기 좋은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이 딸려있는 그런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보면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고 대구 1호선이 이렇게 근처에 있습니다. 여가 가깝네요. 그리고 시장도 근처에 있고 병원도 근처에 있어서 호객노노 평을 봐도 주변에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좋게 봤던 점이 여기가 지금 북구에 있고 여기가 바로 중구거든요. 길 건너가 이렇게 경계에 있을 때 이쪽 중구의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33평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아파트였는데요. 지금 시세를 보시면 20년까지 4억 중반에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21년도에 상승장에서 5억 6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대구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거의 30% 정도가 빠져서 지금은 4억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쭉 빠지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좋게 봤습니다. 왜냐면 아까 사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 분위기가 다시 반등이 됐을 때 다시 전고점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우리 절벽을 지금 많이 봤는데, 주택에서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하방 경기성, 이게 임대 가격 밑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5억 6천 지금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4억대로 다시 떨어졌지만, 거기에서 현재 떨어진 가격대와 이 전세 가격 사이가 이제 매매 가격이 될 것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의 그런 거품이 제거되고 나서 더 이상 추가가 큰 하락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게 봤던 점은 이렇게 하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계속 꾸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제가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봤는데요. 이 타입이 3구 타입과 5일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층별로, 동호수별로 감정평가가 된 게 아니라 타입별로 1억 1,800만 원, 1억 4,900만 원 이렇게 딱 두 가지 금액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 원래 저층하고 또 이 상층은 가격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격 차이 없이 그냥 평형대로 그냥 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사가 되게 귀찮았나 본데, 이게 원래 되게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작위 추첨이긴 하지만 좀 높은 층이 당첨이 됐을 때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지금 대구가 전세가율도 되게 낮은 편인데 가격이 이게 떨어지면서 전세가와 매가가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구 타입의 경우에는 이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 실매매 사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세가 지금 2억 정도고 월세가 한 5천에서 6천 사이에서 한 20만 원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안전마진이 8천에서 9천까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3구 타입의 경우에는 2억 2천에서 2억 9천까지 매매 호가로 올라와 있고, 5일 타입의 경우에는 2억 5천에서 3억 3천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도 지금 대구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 주변 다른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매수세가 전혀 없는데, 이 아파트는 이상하게도 실거주자들이 선호를 하는 아파트여서 꾸준히 이제 매수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아도 가격만 좀 급매로 내놓는다면 거래가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하락장에서는. 근데 여기는 좀 부동산 사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시세 계산을 해봤을 때 각 타입별로 동일해요. 적게는 6천만 원부터 많게는 8천만 원까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투자 전략으로 단기 투자보다는 조금 그냥 2년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돌리는 투자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실거주를 세팅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분양 원가가 있어서 선순위 대출이 분양 원가 대비로 나와서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이걸 나중에 후순위 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풀핏 세팅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대구가 비조형 지역으로 7월 5일부터 바뀌어요. 그러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 요건이 사라졌으니까 전세 세팅을 풀피로 해놓고 2년 뒤에 매도를 하면 이게 지금 비과세 매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도 이 명의를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명의가 어떻게 될까봐 투자를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처에서 명의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과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중간에 사고팔고를 해도 비과세가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 명의를 활용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포 물건 공가주택도 본인이 지금 의지만 있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임차를 더 높게 놓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공부했고 지금 나는 자금이 없어. 자금이 없어도 전세를 플러스로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로도 충분히 내가 세팅을 해놓고 몇 년 지나면 내 돈 없이 또 그 이상의 매매 차익을 거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마음을 먹냐가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구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이렇게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처는 되게 상당히 괜찮다고 봤고요. 제가 부동산 3군데를 전화를 했었는데 부동산 사장님들께 저는 투자자라고 오픈을 하고 이 공가주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단 한 분도 이 공가주택이 나온 걸 모르셨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무주택자분들은 거의 무조건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실거주를 하던 임차 세팅을 하던 모두 풀피가 가능한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릴 거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 단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매물이 일반 부동산에 나와서 그냥 사람들이 내놓는 거 그거 말고는 평상시에는 이런 광범위하게 검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동네 매물이 나와 있는지조차 모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도 제가 물건이 나왔을 때, 상가가 나왔을 때, 다른 게 나왔을 때도 가서 보면 거기에서 중개하시는 분은 사실 그런 거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역이 있어서 내가 제일 잘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투자자로서 이 보폭을 확대하면 그만큼 멀리 있는 지역 물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 목포와 동일한 점은 제가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이 물건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이 LH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보고 지역을 봤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보면서 대구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대구가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대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대구는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또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6월 30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가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짤들이 많이 돌았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막 달려가야 되나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조정 대구찜, 그 다음에 조정지역 해제 이슈 대구행. 예. 그래서 이렇게 막 SRT 뭐 기차가 매진됐다 이런 막 사진들이 돌았었는데요. 조정지역 해제됐으니까 사러 가자. 예. 근데 SRT는 평일에는 항상 이렇게 매진이에요. 여러분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9년도 부산이 조정지역 해제됐을 때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금리도 낮았고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하락장 끝에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는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이고 그래서 그때 부산과는 조금 다르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정지역 해제가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투자 포인트는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이 조정지역 해제가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상승장이고 투자자들이 그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드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지금 공급이 많아지고 미분양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이니까 바로 그 시그널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대구 지역 멀티 차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 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이 초록색 막대가 공급량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미분양,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매매지수와 전세지수입니다. 그 가격인 거죠. 그리고 이 초록색 중간에 있는 점선이 적정 수요인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복잡해 보이지만 선 하나씩만 이해하시면 편해요. 초록색 막대기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초록색 막대기 위에 있는 보라색은 미분양, 팔리지 않은 주택, 분양되지 않은 주택 이게 쌓여가고 해소되고 있는 거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금 빨간색은 지금 매매를 의미하는 거고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은 전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세랑 매매는 여러분들 같이 연동을 하고 있고 지금 미분양이 쌓이면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분양이 올라가고 점점 소화가 되고 그때에 따라서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그 다음에 주택 미분양이 쌓이고 하는 거는 공급량하고 적정 수요까지 보신다고 하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그래프를 보면 앞으로 지금 투자 타이밍을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는 움직여도 되겠구나 라고
라고 하는 거는 미분양도 되게 좀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구는 2006년도부터 21년 현재까지 총 2번의 하락과 2번의 상승장이 있었는데요. 일단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절에는 미분양이 쌓여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미분양은 소진됩니다. 이게 그냥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어디에다 이걸 적용을 시켜도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저 그래프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그래프는 지금 손풍왕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작성을 한 건데요. 거기는 유료 사이트라서 저는 이 무료가 이틀이라서 그때 캡처를 해온 겁니다. 예. 일단 손품왕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으로 치면 네이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나 이런 거는 찾아보시고, 일단 이 지금 자료는 손품왕 사이트에서 지금 출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미분양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대구의 공급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저희가 지금 2022년이고 23년도에 36,000세대라는 과공급이 일어나요.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대구행 저런 거를 보시고 들썩들썩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2025년도 이때가 지금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때가 투자 타이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분양이 된 단지들에 대한 수치만 모았을 때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지금 2022년에도 대구에서 분양 예정인 곳들이 많아요. 인허가가 완료된 곳이고, 이곳들을 추정을 해서 합쳐 놓으면은 2025년도에도 이렇게 과공급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25년도가 적어서 24년도 정도 완공되는 것을 죽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장이 엄청 좋았어요. 장이 좋으면 아파트가 공급이 좀 많이 돼요. 왜냐면 지으면 개발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장이 좋았던 시기에 예정된 아파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늘 타이밍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여유 있게 움직이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주 물량 나와 있는 표 외에도 지금 다시 현재 시점에서 공급될 물량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을 지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지표를 보실 때도 이렇게 앞으로도 분양 예정인 곳들과 추정치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구 지역 미분양이 이게 한 4월 달 정도의 그래프인데 6,800세대였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 8,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는 한 2만 세대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렸었고, 이때 당시에는 나라에서도 세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건설사에서도 좀 할인 정책을 펼치면서 이 미분양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대구 미분양 아파트를 네이버에만 쳐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건설사에서 어떤 할인 정책을 펼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미분양 주택이 꼭 나쁜 건 아니고,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좀 안 좋은 시그널인데, 저게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처분을 해갑니다. 그게 정부에서 도와줘서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건설사에서도 어쨌든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할인 정책을 줘서, 아니면 옵션을 더 주던가 더 할인을 해주던가 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미분양이 해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거의 또 피가 붙고 정상적인 시세를 회복해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시세 변화, 아까 지금 2만 세대가 소화되는데 5년 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8,000세대 가까이 미분양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 막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기에서 미분양 주택에 소화되는 거를 보시면서 내가 들어가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다 없어진 다음에 들어가면 그거는 늦는다. 네. 그래서 그럼 언제가 대구 투자 타이밍일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 공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미분양이 어떻게 소진이 되는지 이거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 매매가도 똑같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조금 빠른 진입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공포가 좀 극에 달했을 때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돌아섰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다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럼 시계열이나 아니면은 뭐 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이거를 보실 수 있는데, 저만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이버 매물로 개수를 체크를 해요. 예. 제가 관심 있는 단지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매물이 10개가 나와 있을 때 매물이 뭐 한 2개 정도 빠져서 8개가 됐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임장을 가서 부동산 사장님과 관계 유지를 해놔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이 그 지역의 그 흐름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럼 전화해서 사장님 물건이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매물을 걷어들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 매도가 된 건지 물어보면 다 아시거든요. 거기 매도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가장 빠른 조사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투자 타이밍을 잡았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일단 부동산은 소유와 공급이라고 했습니다. 공급 물량이 얼만큼 예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미분양이 얼만큼 해소가 되는지 일단 그 지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여유 있게 좀 잡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리에 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간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가요. 왜냐면 그때부터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가 지금 하나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3개 4개 되고 있다, 그거를 현지에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고 네이버 매물을 통해서 총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사라지는 게 있네, 그러면은 이게 주인이 걷어들인 건지 아니면 지금 매매를 통해서 사라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보시면, 아,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가장 빠른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수요자가 여기 붙었구나, 그거를 가늠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세가율이나 이런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이거 자체는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반박자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근거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런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분명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지금 대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모니터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이나 아니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투자를 하시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구도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실패 없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